자, 유문석 5번은 이제 평균속도 연습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길이 300m인 고든 터널 속을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들어갈 때는 속도 15m/s로,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속도 25m/s로. 자, 그러면 15m/s로 들어가서 25m/s로 나갔으니까 평균 속도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 맞지? 그러면 20m/s. 평균속도 20m/s로 쭉 간다 생각해도 되는데 터널의 길이가 300m라 했죠. 그러면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m/s로 300m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15초. 오케이. 그 다음에 2번도. 자, 정지 상태로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고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얘가 이제 활주로 해서 이륙한대. 이륙할 때 마지막 속도는 얼마인가? 근데 10초 만에 500m를 활주했다 했으니까 평균 속도 50m/s를 찍어야 한다 이거지. 그러면 처음에 정지 상태였으니까 나중 속도가 평균 속도 50이 되려면 100m/s 돼야 한다. 그러면 이륙할 때 속도는 100m/s. 만약 가속도문을 봤으면 10초 만에 100이라는 속도를 증가하게 됐으니까 가속도는 10m/s 제곱 이러면 되겠네. 그 다음에 3번도. 자,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번엔 착륙에서 브레이크 밟아서 마지막에 정지. 자, 근데 200m를 활주에서 10초 후에 정지했다 했으니까 얘는 또 평균 속도 20m/s를 찍으면서 마지막 모습이 정지. 그러면 처음에 착륙할 때 속도는 40m/s 돼야 되네. 그리고 40m/s가 정지하는데 걸린 시간이 10초라 했으니까 가속도는 음이고 마이너스 4m/s 제곱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직선상에서 20m/s의 속력으로 움직이던 물체가 2초 동안 일정하게 감속되어 정지하였다. 자, 20m/s로 움직이다가 정지했으니까 평균 속도는 10m/s로 2초 움직였으니까 얘는 움직인 거리가 20m. 5번도. 자, 어떤 한 점 P를 6m/s로 지났고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100m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10초 만에 가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평균 속도를 10초 만에 100m 가야 되니까 10m/s 찍어야 되고, 그러면 6m/s로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마무리 속도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서 10이 되려면 14m/s. 그래서 Q를 지날 때 속도는 14m/s고 얘도 6에서 14m/s가 됐으니까 8m/s 증가했다, 맞죠? 이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 10초로 나눠주면 0.8m/s 제곱. 요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했다 이거지. 페이지에서는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라고 적어놨지만 그냥 이제 보통 사용하는 상황에서 문자로 표현한 식이에요. 자, 한번 보면 일단 초기속도, 어떤 물체가 초기속도 v0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고 이 물체가 가속도 a로 t초라는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을 요 두 번째 그렸다고 해봅시다. 자, 가속도가 a, 예를 들어서 3m/s 제곱이고 경과 시간이 2초라면 이렇게 at를 곱하면 요거를 우리는 속도 변화량, 지금은 플러스 6m/s만큼 속도가 변했겠죠. 그러면 이 속도 변화량을 초기 속도에 더하면 나중 속도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나중 속도가 v라면 이 v는 v0 초기 속도의 가속도 곱하기 경과 시간을 더해주면 이게 나중 속도를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이랑 세 번째 공식은 다 이 물체의 변이 S를 표현하는 식이다. 자, 이 물체의 변이 S는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표현한 변이다, 맞지? 자, 변이는 우리가 등속도 운동을 가정한 평균 속도를 우리가 많이 표현했어요. 자,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요게 평균 속도에 대한 표현이었다, 맞지? 이 속도로 전체 시간 t초 동안 이동했다 하면 우리가 변이를 표현할 수 있었다 이거지. 자, 요 식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변형을 시키면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공식인데, 먼저 t에 관련된 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 요거 나중 속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맞지? 나중 속도는 이제 벡터 표현은 좀 뺄게. 처음 속도 플러스 가속도 곱하기 시간인 델타 v 속도 변화량.
자, 요거를 v 대신에 넣어서 정리하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두 번째 공식이 된다. 그렇지? 요 두 번째 항을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요걸 이제 문제에서 많이 적용을 해서 쓸 거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똑같은 변이는 평균 속도 곱하기 전체 걸린 시간이다 해서 시간으로 아니고 시간을 바꿔서 길이로 변이로 표현을 하면 그게 세 번째 공식이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시간은 예를 들어서 5m/s가 가속도가 2m/s 제곱인데 15m/s가 되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5m/s가 15m/s 되려면 속도가 10 증가해야 된다, 맞지? 근데 가속도가 2라고 했으니까 몇 초 걸린다? 5초가 걸린다. 이런 방식으로 t를 요 v랑 나중 v, 처음 v랑 그 다음에 가속도로 표현해 보자. 그러면 2분의 v0 플러스 나중 속도, 요게 평균 속도고 곱하기 시간은 v 마이너스 v0, 나중 속도랑 15m/s랑 5m/s 빼서 10m/s 이렇게 표현하면 속도 변화량이다, 맞지? 이거를 가속도로 나누어주면 얼마나 이 속도가 변하는데 걸린 시간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t 대신에 이걸 넣어서 정리하면 2a분의 위에는 분자는 합차다, 맞지? 합차를 곱하면 제곱의 차이가 되죠. 그럼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2a로 나누면 이게 s다, 데이터 s 변인데 그냥 s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2a를 넘기면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다 하는 세 번째 공식이 된다. 자, 이 세 번째 공식은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시간에 대한 항이 없어. t에 대한 항이 지금 하나도 없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이 길이, 변이, 이동거리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속도 제곱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푼다. 그때 쓰는 식이 이 세 번째 공식이다. 페이지에서는 이제 첫 번째 공식에 우리가 배웠던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속도 변화량 a 델타 t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 했고, 자, 결국은 속도의 변화량,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의 차이인 이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와 경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속도 시간 곱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어떤 가속도 a로 t초 동안 가속된 속도랑 어떤 가속도 2a로 3t초 동안 가속된 속도 변화량의 차이는 속도 변화량이 이때보다 이때 6배 더 크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조건을 줬을 때 시간 내지 가속도 이 둘 중에 하나가 같은 경우, 하나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하나의 비를 속도 변화량의 비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가 EV의 모습으로 동시에 어떤 선을 통과했다. 자, 이 물체가 3V가 된 모습일 때 이 어떤 물체는 5V가 되었단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이 출발을 했고 얘가 이렇게 되었을 때 얘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은 결국은 시간이 동일하다 이거지. 경과 시간이. 그러면 같은 시간 지났을 때 뭐 A, B라면 A 물체는 속도가 2V, B 물체는 속도가 3V 변했으니까 같은 시간, 동일한 시간일 때 속도 변화량인 B는 가속도의 B가 결정한다 이거지. 그러면 가속도가 A보다 B가 크구나.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더 크다 하는 거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1번 보니까 각 구간의 속도 변화량 B로 각 구간에 걸린 시간을 비교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V였어.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얘가 2V가 됐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얘가 4V가 됐다고 하죠. 자, 얘들의 속도의 변화의 모습에서 그게 곧 시간의 정보다. 어떤 운동에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등가속도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을 보고 시간을 유추할 수 있다 이거지. 자, 첫 번째 구간에서는 속도 변화량이 V에서 2V가 됐으니까 플러스 V 증가하는 구간이고, 두 번째 구간은 속도 변화량이 얘가 2V에서 4V가 됐으니까 속도가 2V 증가하는 구간이다 이거지.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1대 2인 거 보니까 속도 변화량 자체가 시간에 대한 정보니까 얘는 t초 걸린 구간이라면 얘는 2t초 걸린
구간이다. 그죠? 시간이 2배 많이 걸린 구간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각 구간에 걸린 시간비로 속도 변화량 비를 비교한다. 자, 일단은 각 구간에 걸린 시간비를 먼저 줬다 하자. V에서 어떤 물체가 이 모습이 될 때까지 T초 걸렸고, 어떤 물체가 그 다음에 좀 더 가볼까, 이렇게 될 때까지 3T초 걸렸다 하자. 자, 그러면 T초와 3T초, 뭐 문장으로는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보다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이 3배 더 크다, 뭐 이렇게 줬겠죠. 그러면 시간이 3배 더 긴 구간이 두 번째 구간이다. 자, 이때 이제 속도를, 그러면 얘는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판단이 되면, 처음 속도 V에서 T초 동안 빨라진 속도, 그 다음에 3T초 동안 추가로 빨라진 속도, 이렇게 이제 계속 속도가 이제 같은 시간에 같은 속도 변화량이 계속 더 붙어야 된다 맞지? 그러면 T초 동안 속도 변한 거를 x라고 한다면 3T초 동안 속도 변한 거는 3x로 우리가 잡으면 되겠네. 그러면 q를 지날 때 속도는 v 플러스 x로 주고, r을 지날 때 속도는 q에서 3x 더 증가했으니까 v 플러스 4x다 이렇게 줄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주고 이제 뭔가 더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v까지 구해낸다 이거죠. 오케이, 밑에 개념하기 한번 보자. 자, 다음 운동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자, 점 P를 지날 때 V, 점 Q를 지날 때 속력이 2V다. PQ 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QR 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배 차이 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R에서 속력은 얼마인가, 그리고 길이 B는 얼마인가. 자, 위에서 배운 대로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 동안 속도가 V 증가했어요. 그러면 Q에서 R까지는 시간이 PQ보다 3배 많이 걸린다 했어. 그러면 시간이 3배 많이 걸린 구간인데 가속도는 어차피 쭉 등가속도 운동이거든. 그러면 같은 가속도의 경과 시간을 곱하면 속도 변화량인데 PQ 구간이나 QR 구간이나 지금 가속도는 동일하다 맞지? 그러니까 결국 시간의 비가 속도 변화량의 비를 결정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시간이 1대 3이라 했으니까 속도 변화량도 얘보다 3배 더 크게 3V 변화한다. 그래서 마지막 속도는 5V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동거리도 비교하지. 자, 이동거리 비교하는 거는 평균속도 쓰면 돼.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자, PQ 구간의 길이는 V에서 2V 찍었으니까 평균속도는 2분의 3V. 그 다음에 경과 시간은 1대 3이니까 얘를 T초라고 하죠. 요게 PQ 구간의 길이다 이거지. 그러면 QR 구간의 길이는 평균속도는 2V에서 5V니까 평균속도 2분의 7V. 경과 시간은 얘보다 3배 더 크다 했으니까 3t. 요거 둘이 비교하면 되네. 비교하면 2분의 3대 2분의 21이니까 1대 7이다. 그러면 구간의 길이는 QR 구간이 7배 더 크다. 이거지. 오케이. 그럼 밑에 가면, 자, 물체 B랑 물체 A가 지금 기준선 P에서 동시에 A는 정지 상태로 B는 속도 V가 있는 상태로 출발. 자, 그 다음에 기준선 R과 S, A가 기준선 R을 지날 때 B는 기준선 S를 지나네요. 자, 그러면 A가 요만큼 가는 동안 B는 요만큼 갔다. 시간은 동일하게 묶었다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속도의 변화를 보고 우리가 가속도를 비교할 수 있겠다. 자, 일단 길이를, 자, 같은 시간이야. T가 동일한 상황인데 A가 PQ, QR, RS 구간의 길이는 다 D로 똑같으니까 A가 2D만큼 이동했다 맞지? 자, 그와 동시에 B는 3D 이동했네. 같은 시간 동안 A보다 B가 1.5배 더 많이 이동했다 하는 거는 결국 평균적인 속도가 B가 A보다 2대 3으로 더 빠르다 이거지. 그럼 평균 속도를 2대 3으로 줘야 되는데 B는 평균 속도가 V에서 5V 찍었으니까 평균 속도 딱 3V네. 그럼 B가 3V면 A는 평균 속도 2V 돼야 한다 이거지. 그럼 A가 처음에 정지였으니까 나중 속도가 4V 되어야 평균 속도가 2V다 이거죠. 그럼 A는 R을 지날 때 속도가 4V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도 살펴보면 A는 정지에서 4V가 됐으니까 속도는 플러스 4V 됐다 맞지? B는 정지에서 5V 됐으니까 마찬가지네. B도 플러스 4V.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같네. 그러면 두 물체는 가속도가 동일하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물체 B가 물체 A보다 몇 배 더 빠른가? B는 A보다 2대 3 더 빠르다 했으니까 2분의 3배. 물체 B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 물체 B는 평균 속도 3V죠. 3V. 그 다음에 물체 A가 기준선 R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은 V의 몇 배인가 했으니까 4V, 4배. 자, 물체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 B는 같은 시간 같은 속도 변화량을 겪었으니까 1대1. 자, 마지막은 거리차 2D인데 요거는 그냥 상대 속도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A 물체가 정지, B 물체가 속도 V로 동시에 출발, 같은 기준선에서. 자, 그러면 상대적인 속도라는 거는 멀어진다, 다가간다 이런 상황인데 A는 정지, B는 V로 가고 있으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보면 B가 A로부터 V라는 속도로 멀어지는 상황이다, 맞죠? 다가가는 거죠. 자, 멀어지는 속도 V인 상황인데 얘들 둘이 뭐가 같냐 하면 가속도가 같아요. 둘 다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처음에 정지해서 시작했을 뿐이지 A가 속도가 V가 되었다면 B도 똑같이 A처럼 속도가 V만큼 더 증가해서 가속도가 같으니까 더 증가해서 B의 속도는 2V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속도의 변화량이 서로 같기 때문에 A보다 B가 얼마만큼 더 빠르다는 사실은 V만큼 더 빠르다는 사실은 계속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일단 A가 이동을 할 거야.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동을 하는데 자, A가 이동한 것보다 B가 이동한 거는 항상 더 많을 거다 이거지. 왜? A보다 B가 계속 V만큼 더 빠르니까. 그러면 t초 동안 이동을 했을 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물어보면 자, A보다 B가 항상 V만큼 더 빠르기 때문에 A가 이동한 거리가 X라며 B가 이동한 거리는 X보다는 V만큼 더 빠른데 시간이 t초 걸렸으니까 VT만큼 B가 A보다 계속 더 많이 갈 거다 이거지. 자, 근데 지금 상황은 D만큼 벌어진 상황이에요. 둘 사이 거리가. 근데 우리한테 묻는 게 거리 차이가 2D가 되는 순간 D가 더 벌어져야 된다 이거지. 그럼 벌어지는 거리는 VT 때문에 벌어지는데 어차피 B가 A보다 V만큼 더 빠르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 그럼 V는 상수다 이거지. 그러면 남는 거는 시간. 그러면 D만큼 차이가 나게 된 걸리는 시간보다 나중에 언젠가는 둘 사이 거리가 2D만큼 차이가 날 때가 있겠죠.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배 더 많이 걸린다 이거죠. 그러면 P에서 지금 시간이 걸려서 둘 다 4V, 4V 증가했잖아. 그럼 또 시간이 한 번 더 걸리면 8V, 8V 증가할 거니까 두 물체 각각의 속도는 A는 8V 증가해서 8V, B는 초기 속도 있었으니까 9V 됐겠죠. 나중에 B의 속력을 물었으니까 9V다 하면 되겠네. 오케이. PQ 구간과 QR 구간 물체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B가 2대1이다. 자, PQ 구간, QR 구간 길이 B는 1대1이다 이렇게 줬어요. 자, 일단은 시간의 B가 속도 변화량 B랑 똑같다 하는 게 그게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이라 있지. 자, 그래서 T초 구간과 시간의 B가 2대1이라 했으니까 이 T초 구간과 여기가 T초 구간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2T초 만에 증가한 속도랑 T초 만에 증가한 속도 변화량은 속도 변화량이 2대1일 거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자, P에서 Q까지 P에서 속도가 초기 속도가 V 있었으니까 거기에 2T초 지나서 2X만큼 속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둘 수 있다면 Q에서 R까지는 시간이 T초 지났으니까 X만큼 증가했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X만큼 더 증가해서 V 플러스 3x가 속도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변수 하나로 t초, 2t초인 걸 이용해서 속도를 잡아줄 수 있고 마무리는 길이가 지금은 그림상으로 조금 여기가 덕인데 길이가 같다 했어요. 그러면 길이가 같으니까 우리가 평균 속도를 2t초 만에 길이를 s라고 한다면 s 가는 게 pq 구간의 평균 속도, t초 만에 같은 길이 s를 가는 게 qr 구간의 평균 속도. 그럼 평균 속도가 PQ 구간보다 QR 구간이 2배 더 크다. 그거는 이제 식으로 쓰면 PQ 구간의 평균 속도는 처음과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 다음에 QR 구간의 평균 속도는 처음과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요게 1대 2다 이렇게 이제 식을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요 2로 나누는 작업 있잖아. 2로 나누는 작업은 어차피 b를 구할 때는 둘 다 할 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그냥 2로 안 나누고 처음과 나중 속도만 더해서 적어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2v 플러스 2x 요거를 2배 하면 2v 플러스 5x가 돼야 되니까 2v가 x네. 그러면 x가 2v고 그러면 요 속도들을 q와 r을 지날 때 속도들을 전부 다 v에 대해서 5v고 7v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다음도 마찬가지인데 밑에 보면 PQ 구간, QR 구간 시간비 요번에는 1대1 그러면 T초 구간, T초 구간 그 다음에 PQ 구간, QR 구간은 길이비가 1대2 그 다음에 여기는 S 그러면 여기는 ES 자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P에서 V로 출발했고 T초 구간이니까 시간 증가량 변화량 시간이 아니다 속도 변화량이 똑같다 맞지? 그러면 P에서 Q까지 V만큼 빨라지고 X만큼 빨라지고 V 플러스 X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 또 V 플러스 X에서 X만큼 빨라지니까 V 플러스 EX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균 속도 PQ 구간은 T초 만에 S 가는 구간 그 다음에 QR 구간은 같은 T초 만에 ES 가는 구간 평균 속도가 2배 더 크다 이용하면 PQ 구간 평균 속도도 그 더해서 2로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어차피 2로 나눌 거니까 그냥 더하기만 그러면 2V 플러스 X PQ 구간에서 속도 더해서 이게 QR 구간의 속도 더한 거 2V 플러스 3X가 2배 더 크다 해야 되니까 2배에서 같다 해서 정리하면 2V가 X가 또 2V네 그러면 요게 3V 요게 5V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등가속도 두 번째 공식 앞에서 한 거다 그자 자 요 공식은 어차피 평균속도 곱하기 시간 자 변이는 T초 동안의 변이는 평균속도 V0와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V0에서 AT를 더하게 된 나중 속도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속도 여기에 경과 시간 T초 곱해서 요 식을 증명했어요. 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숫자로 나왔을 때 평균 속도를 그냥 바로 구해서 시간을 곱해서 그 변이라고 할 거니까 이 식을 뭐 통째로 크게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 근데 V0가 0인 경우 초기 속도가 0인 경우에는 이 변이가 2분의 1 AT 제곱으로 결정이 나는데 이 가속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결국 경과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S가 결정이 난다. 요거를 좀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t 제곱에 비례해서 변이가 커진다 하는 상황인데 자 어차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우리가 할 거야.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초기 속도가 0인 경우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한 경우 자 시간의 정확한 값은 상관이 없다 이거지. 값은 상관이 없는데 자 정지에서 여기 t는 0초겠지. 자 t는 1초일 때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 여기 좀 앞으로 왔겠죠. 이때 속도가 가속도가 A라서 1초 만에 A만큼 증가해서 그걸 V라고 한번 해봅시다. V만큼 증가했다 라고 치자. 그러면 또 1초 시간 간격을 똑같이 이제 주고 2초일 때의 모습을 보면 얘는 2V가 되겠죠. 또 V 증가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또 3초일 때 모습을 보면 3V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이 t제곱에 비례해서 변이가 커진다 하는 얘기는 자 정지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 초기 속도 0이다 식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야. 자 정지가 기준일 때 1초 동안 이동거리 변이야 2초 동안 이동거리 변이 그 다음에 이 3초 동안 이동거리 변이의 비가 각각 1대 4대 9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 t제곱에 비례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자 1초는 평균 속도가 0에서 V니까 2분의 V 2초는 0에서 2초까지 구간을 잡아야 돼. 1초에서 2초가 아니라 정지에서 항상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0에서 2초 동안 그러면 2초 동안 0에서 2V니까 평균 속도 V로 2초 그 다음에 0에서 3초는
3v, 그럼 평균속도 2분의 3v로 3초.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동거리 구간의 길이는 1대 4대 9 t제곱에 비례해서 그렇게 증가할 거다 하는 거죠. 오케이. 밑에 개념 확인도 보면 자 a가 가속도가 2m/s 제곱이고 그 다음에 t는 0초일 때 v0 초기 속도가 0이다 해서 출발했어요. 자 그리고 2초일 때 모습, 4초일 때 모습, 6초일 때 모습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상황으로 한번 만들어 보래. 자 그러면 2초, 4초, 6초니까 우리 예상대로 의도대로 2초 간격으로 뭐 사진을 찍은 모습을 그리는 거다 맞지? 그러면 2초일 때 여기에 있다면 얘는 가속도가 2니까 2초 뒤에 속도가 4 증가해서 근데 초기의 속도가 정지다 맞지? 그러면 증가량 자체가 얘 속도가 될 거고 또 한 번 2초가 더 지나면 속도가 4 증가해서 이번에는 8m/s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도가 증가해서 6초일 때는 4m/s가 더 증가해서 12m/s가 되었을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정지 t는 0초를 기준으로 2초일 때까지 4초일 때까지 그 다음에 6초일 때까지의 변이를 살펴보면 자 평균속도 0에서 2초는 평균속도 4, 0, 2m/s 평균속도 2m/s로 2초니까 얘는 4m. 자 0초에서 4초까지는 0에서 8m/s 그러니까 평균속도 4m/s로 4초 그러면 16m. 자 그 다음에 6초까지는 0에서 6초까지는 평균속도 0에서 12m/s니까 6m/s로 3초 그래서 18m. 자 그러면 4m, 16m 6초네 미안 6초 그래서 18하고 36m. 자 4m, 16m, 36m 됐으니까 얘들이 세세비는 1대 4대 9 이렇게 되겠다 그치? 위에서 말한 대로 t제곱이 비례한다 맞지? 자 그리고 밑에 여기서 이제 평균 속도를 구하고 각각의 평균 속도가 몇 초인 순간의 속도인지를 한번 묻는데 자 평균 속도는 가상의 속도가 아니야 실제 찍고가는 넘어가는 속도다 이거지. 자 VT 그래프에서 얘가 지금 속도가 0에서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초 지금 4초 6초일 때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 맞지? 자 각 구간의 평균 속도라고 해서 0에서 2초까지 보면 0에서 2초까지는 얘가 4m/s 찍었으니까 평균 속도가 2였어요. 자 평균 속도가 2라 했으니까 2m/s가 얘가 몇 초일 때 실제로 찍는 속도냐 0에서 2초 사이에 딱 절반 1초일 때 찍는 속도다 이거지. 어차피 우리가 평균 속도를 처음 속도와 2초에서 4초 구간도 볼까 2초에서 4초일 때는 속도 8m/s 찍었죠. 그러면 4와 8의 정중앙 6m/s로 쭉 갔다고 생각을 해도 아래 넓이가 상관이 없다 이게 평균 속도였어요. 그러면 항상 이 6m/s를 4에서 8까지 속도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찍는데 그 찍을 때 시점이 2초와 4초의 정중앙 3초일 때 찍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그 구간에서 시간상 절반일 때 평균 속도를 찍는다 하면 돼요. 오케이. 그림은 빗면에서 물체가 전 P를 V의 속력으로 빗면을 통과해서 올라간다. 자, 그게 처음 시작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Q점을 통과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요 물체다. 그렇지? 자, 일단은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된 이유가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맞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으니까 그 가속도 때문에 느려지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는 운동을 한다 이거지. 자, 뭐 당연히 중력 때문일 거야. 빗면에서 물체가 있으면 자, 이 물체가 중력을 통으로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중력은 항상 연직 아래 방향이다 맞지? 자, 그러면 빗면이 극단적으로 경사각이 0이 되면 그게 수평면이잖아. 그러면 수평면은 중력이 딱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면이 그냥 고스란히 떠받쳐 주면서 얘가 정지해 있다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자, 빗면이 극단적으로 경사각이 90도가 되면 절벽이다, 맞지? 자, 그러면 이 물체는 그냥 중력을 전부 다 통으로 다 받으면서 가속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빗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도 아니고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일부 중력의 일부 성분이 이 빗면 방향에 힘이 되면서 얘를 빗면 방향,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방향으로 가속도를 주겠죠. 가속을 시키겠지. 그러면서 내려가고 있었으면 빨라지고 올라가고 있었으면 느려지다가 정지하고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배운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에서 어떤 물체가 왼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 오른쪽이 되면서 얘는 가다가 결국 정지하고 반환점을 찍고 돌아오는 운동을 한다. 요게 지금 이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환점이라는 거는 VT 그래프에서 좀 많이 기울었네. VT 그래프에서 잠깐 자 0을 찍고 자 VT 그래프에서 어떤 초기 속도가 있으면 초기 속도에서 점점 느려지다가 0을 찍고 음이 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이때가 반환점이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반환점을 찍기 전과 반환점을 찍고 나서 똑같은 시간이 되면 올라가거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그쪽으로 간 넓이랑 반대쪽으로 가게 될 넓이가 똑같아지면서 결국은 요때랑 요때는 같은 위치다 이거지. 같은 위치로 돌아온다 이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P점을 출발해서 올라가다가 다시 정지를 찍고 반환점을 찍겠지. 그리고 나서 P점을 다시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면 얘는 속도가 V가 반대로 뒤집힌 모습으로 돌아올 거다 이거지. 그리고 당연히 시간도 반환점을 찍을 때까지 올라가는 시간과 반환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간은 같은 시간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돌아오는 운동을 할 때 이 반환점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자, V에서 속도가 정지 0이 되고 다시 정지해서 속도가 마이너스 V가 되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요 돌아오는 상황이다, 맞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을 준 게 P에서 Q까지 오는 동안 평균 속도의 크기는 V다 했어.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처음과 나중 속도 더해서 2로 나누는 건데 자, 처음 속도는 올라가는 V였는데 나중 속도는 내려가는 상황이다, 맞지? 그럼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면 얘 속도를 마이너스라고 하면 자, 위에서 플러스 V와 아래 속도 마이너스 얼마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크기를 보면 V가 된다 했으니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 맞지? 아, 요때 속도는 3V구나. 마이너스 3V. 그래서 플러스 V와 마이너스 3V 더해서 2로 나누면 요때 속도가 평균 속도가 마이너스 V 될 거니까 요게 평균 속도 크기가 V다 이거죠. 자, 그리고 평균 속도는 항상 등가속도 운동에서 처음과 나중 속도 더해서 절반으로 쓸 수 있다 했으니까 평균 속도가 마이너스 V 나왔다는 거는 P에서 Q까지 찍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총 T초다, 맞죠? 이 T초 동안 마이너스 V로 꾸준히 갔다고 해도 변이를 구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거지. 그러면 올라가다 내려왔지만 결국 위치의 변화는 P에서 Q까지 요만큼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V로 T초 동안 생긴 변이다 이거죠. 그럼 크기는 길이는 VT 되겠네요. 내려갔으니까 우리가 음이 붙은 거고. 자, 그래서 1번에서 보면 Q를 통과한 순간부터 순간 P와 속력은 마이너스 3V 속력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빼고 3V 하면 되겠네. PQ 사이 거리는 VT 이렇게 해주면 되고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 거리는 자, 최고점은 정지하고 나서 다시 내려갈 거니까 정지했을 때가 최고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만 물었네. 그러면 시간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V가 플러스 V가 운동 방향 바뀌어서 마이너스 3V 될 때까지 시간이 T초라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플러스 V가 올라가다 정지다, 맞지? 그러면 속도 변화량 따지면 마이너스 4V 되는데 T초. 그럼 마이너스 V 되는데 몇 초니? 4분의 1 T초겠죠. 자, 그러면 4분의 1 T초 동안 올라간 거리 물었어요. 그럼 올라간 거리는 플러스 V에서 정지 찍었으니까 평균 속도
플러스 2분의 1v로 4분의 1t초에 올라갔으니까 둘이 곱하면 8분의 1vt만큼 올라갔을 거다. 요게 이동거리다 이거죠.